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오늘 주제는 내가 생각하는 사람 우연히 만날 수 있을까입니다. 우연히 마주칠 일이 있을까? 오늘 또 너무 미련스러운 주제를 들고 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 주제를 왜 가져왔냐면 시작하기 전에 그냥 제 근황 및 스몰 토킹을 하고 갈게요. 그냥 바로 넘어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타임스탬프를 참고해주세요. 제가 한동안 요즘에 타로 현타가 좀 왔어요. 타로에 대한 현타? 내지는 좀 자괴감이 왔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5월달부터 자꾸 제가 제 거를 보는데 이미 끝난 사람을 다시 만난다. 그 사람하고 뭔가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타로 결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계속 그 사람 외에는 머릿속에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뭐가 있나? 근데 그 사람이랑 내가 뭐가 있을 리가 없는데 이제 너무 오래돼서 뭐가 접점이 있을 리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심 뭔가 기대 아닌 기대? 스스로 기대하려 치면 설레발 치지만 막 이러면서 뭔가 싱숭생숭하게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계속 연락이 없으니까 타로 틀리나 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내 것도 못 맞추는데 다른 사람 고민 상담을 어떻게 들어줄 것이며 그렇게 한다는 게 뭔가 스토리텔링 같은 느낌이 들고 그냥 타로는 아닌 것 같고 타로의 그 뭔가 잘 맞아 떨어지는 뭔가 신비스러운 뭐 이런 영적인 그런 거리와는 조금 체험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거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현타가 와서 상담도 하기 싫고 그리고 막 영상도 찍기 싫고 왜냐면 해봤자 틀릴 거니까 이런 생각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한때 막 타로에 대해서 진짜 타로 보기도 싫고 너무 싫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진짜 우연히 제가 그 강남에 병원을 갔는데 그 강남에 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거기서 헤어진 지 10년 된 남자친구를 만난 거예요. 아니 컵 6이 막 뜨고 지팡이 6이 뜨고 막 이래서 뭐야 막 이랬는데 진짜 생각이나 했겠어요. 헤어진 지 한 10년? 8년 된 남자친구가 그 병원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반갑고 이래가지고 막 후다닥 뛰어가가지고 야 반갑다 잘 지내?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죠. 신나서 너무 반가운다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막 낭만적이진 않았어요. 뭐 이렇게 막 애틋하고 막 추억 뭉개구로 얘기하고 막 뭐 여유롭게 차 한잔 마시고 이런 시간은 보내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저를 되게 이렇게 막 혐오스럽게 쳐다보면서 저기 사회적 거리 좀 지켜줄래? 막 이러고 심지어 저한테 이 병원은 원래 내가 다니던 병원이고 너는 이제 이번에 막 처음 왔으니까 이 병원은 내가 다닐 거다. 네가 옮기든지 해라. 막 이런 식으로까지 저한테 너무 심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제가 생각했던 재회나 그런 애틋함과는 조금 거리가 멀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건 있었죠. 타로에서 타로 볼 때 자꾸 컵 6이 나와서 뭔가 추억에 잠기고 재회의 움직임으로 가나 했는데 이 친구와는 재회를 사회적 거리 두자는데 어떻게 재회를 해요. 그리고 재회할 생각도 없고. 근데 이제 뭔가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야멸차게 까였지만 그 친구한테 야멸차게 모욕을 당했지만 그래도 딱 봤을 때 드는 느낌이 막 수치스럽다 내지는 너무 슬프다 이런 감정이 아니라 얘는 여전하네 얘답네 뭔가 10년이나 지났는데 이 친구가 변하지 않았다는 그런 데서 오는 안도감 내지는 그냥 귀여운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간만에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 그날 돌아와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래서 타로를 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타로가 여러분도 아마 많이 보시는 분들은 경험을 하셨겠지만 내가 예상했던 바하고 딱 맞아 떨어질 때도 있지만 지나고 봤을 때 그렇게 막 뭐 이런 거 딱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이래서 이게 나왔나? 이런 맥락이었나? 뭔가 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어느 정도 미리 예고해주는 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 친구가 저를 되게 야멸차게 대해서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친구 덕분에 안 그랬으면은 타로를 막 계속 그만둘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 친구 덕분에 뭔가 다시 좀 용기를 얻은 것 같아요. 영 그렇게 틀리진 않았구나. 저는 제 거 보면서도 제가 맞는지 어쩌는지
확인할 길이 좀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제 거 볼 때는 좀 잘 안 맞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았어도 좀 인정하기 싫었거나 약간 이래서 맞았을 때 막 기분이 좋고 막 이런 경험은 솔직히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제 타로에 조금 자신이 스스로 보는 거에 좀 자신이 없었는데 그 친구가 덕분에 좋은 일 하나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용기 내서 지금 다시 열심히 시작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오늘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그 숭하다는 데카메론 카드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공부 중이긴 하고 시간 날 때마다 얘를 잡고 있긴 한데 확실히 제가 요새 사람들 안 만나고 제 것만 제 스스로 보다 보니까 나오던 카드만 계속 나와요. 그래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할 일 다 해놓고 라이브를 이따 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임상 사례자가 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이게 어떤 거 보기 좋냐면 데카메론 카드가 뭐라고 해야 돼, 지금처럼 그 역병이 창궐하던 시기 그때를 테마로 해서 인간의 그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인간의 본성 밑바닥에 있는 그런 감정들을 보기에 되게 좋은 카드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남녀 간의 속궁합을 볼 때 좀 많이 쓰이는 타로기도 하죠. 근데 제가 눈치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속궁합이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요새. 그래서 제 것만 보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 재미난 얘기 좀 많이 있다. 그리고 이거 맞는지 어쩌는지 보자 하시는 분들 시간 되시면 이따 라이브에 놀러 오세요. 오늘 목표예요. 제가 제 할 일 다 하고 완전히 이거 마스터 해가지고 라이브 켜서 여러분들이랑 재밌게 수다를 떨고 여행을 가야 될 텐데 오늘 안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열심히 해볼게요. 자, 얘기가 길었네요. 자, 그러면은 우연히 내가 생각하는 사람 우연히 마주칠 수 있을까? 1번부터 셔플할게요. 우연히 마주칠 수 없다가 나왔어요. 잠깐. 자, 아이고 어떡하나? 자, 우연히 마주칠 일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는 늘 그렇듯 다른 길을 찾으면 돼요. 이 사람한테 그러면 연락이라도 닿을 수 있을까? 연락이라도 닿을 일이 있을까? 메시지 카드가 뜨긴 하네요. 만약에 둘 중 하나가 연락을 한다는 것처럼 나왔어요. 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좀 자세히 구체적으로 볼게요. 왜 이렇게 땀이 나지? 여러분 집중이 안 돼서 제가 손수건 좀 가져올게요. 이마에 갑자기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영상 라이브 말고 정제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막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제가 긴장했나봐요. 나답지 않아. 자, 집중하고. 자, 소식 연락은 있어요. 우연히 마주칠 일은 없지만 연락은 있다 떴어요. 자, 현재 이 사람의 상태 및 속마음을 좀 볼게요. 자, 1번 리딩 할게요. 지금 1번 뽑으신 여러분의 상대방은 뭔가 부족한 게 없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분의 현실은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이분의 감정적인 게, 그러니까 이분이 느끼는 감정이 조금 내가 지금 뭐 하나 아쉬운 게 없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만족스럽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조심스럽지만 이분은 아마 그 여사친 내지는 직장 동료라는 명목으로 약간의 남녀 간의 그 밀당? 썸? 가벼운 이런 썸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그 사람이 죄송해요. 그 사람이 썸을 타면서도 내지는 직장 관계, 내지는 친구랑 뭔가 미묘한 기류를 형성을 하면서도
이게 집에 갔다 오면 되게 부질없다, 의미 없다,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여러분은 그리워하고 뭐 좋아하고 막 뭐 보고 싶고 이런 감정은 사실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역시 걔랑 만날 때가 좋았어. 그러면서 밑도 끝도 없이 여러분들한테 연락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관계를 어떻게 하고 싶은가 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랑 만나는 게 자기한테 이롭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조건이 이 사람보다 좋은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가치가 좀 높은 건지, 물론 여러분들이 가진 뭐 그런 세속적인 가치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을 막 차지하려는 건 아니지만 자기한테 여러분들이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온다면 사귀자 내지는 결혼하자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좀 우리 좀 커플이 되자, 떳떳하게 공공연하게 좀 인정받는 커플이 되자는 메시지를 가지고 올 것 같아요. 지금 지팡이 기사에, 그 다음에 검 6,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팡이 8 카드가 뜨면서 뭔가 신기하게도 아까 그 메시지 이너 보틀이 나왔는데 이 카드 메시지 이너 맞지? 메시지 이너 보틀이 나왔는데 그거랑 약간 의미가 일맥상통하는 지팡이 칼 카드가 마지막에 뜨면서 이분한테는 확실히 연락이 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연락은 뭐 내가 그리워서 오는 연락은 아니지만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역시 그러니까 나한테는 네가 어울린다. 너야말로 내 아내, 내 파트너가 될 자격이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오는 연락일 것 같고, 자 그냥 재미로 시기 한번 봅시다. 시기. 지금 달력.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분하고 뭐 지금 썸을 타고 있는 상태면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썸을 타고 있는 상태면 아니지, 썸을 타고 있으면은 우연히 만날까를 안 보겠지. 그치? 만약에 짝사랑인데 자주 본다 이러면은 7월 초일 것 같고, 연락 끊긴 지 좀 오래됐다. 8월 말 그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근데 언니 깨름칙하단 말이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를 지금 그리워하는 마음은 없고 그냥 무대뽀로 너 내 와이프가 되라, 너 내 여자친구가 되라 이러고 온다는 건데, 연락이 이런 이런 사람이랑 사귀어도 되겠냐, 이런 사람이랑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확실히 두 분은 뭐 결혼 정년기인 건지 아니면은 두 분의 현실적인 조건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건지 이상하게 감정적으로 그렇게 막 애틋한 건 사실 카드에서 보이지 않는데, 결혼이나 결속, 가족이 될 것 같은 그런 흐름은 좀 뚜렷하게 나오거든요. 뭔가 탄탄한 관계, 보장된 미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카드들이 왔고, 그리고 그 에너지는 아마 여러분들 쪽에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함정이라 뭐라고 여러분들이 밑바탕 작업을 하고 거기에 그러니까 상대방이 걸려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빅피처를 그리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다 계획대로 되는 그런 카드들이 나와서 솔직히 뭐 이 사람이랑 저는 막 그런 걸 믿지 않지만 뭐 결혼 이 사람이랑 오래 사귈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은 카드만 봐서는 오래된 관계로 갈 가능성이 커요. 결혼도 뭐 기대해 볼만 해요. 결혼을 상징한 카드가 많이 나와서. 근데 거기에는 여성적인 에너지가 작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남자는 그냥 이 상대방은 그냥 딸려오고 여러분들이 다 판을 짜고 여러분들 뒤에서 다 뭔가 휘두르는 그런 형상일 것 같다. 그리고 진짜 조심스러운데 확실히 여러분들의 조건이 이 사람보다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뭐 내 돈만 노리고 오는 건 아니겠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직진하는 거 내지는 확실한 관계로 가고자 하는 거, 거기에는 내가 가진 조건의 힘이 좀 커요. 그래서
나는 뭐 상관없어요. 좋은 게 좋은 거죠 하면 상관없는데, 그리고 뭐 그것만 노리고 오는 건 아니라서 뭐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뭐 괜찮은데, 저는 그게 내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저한테 애틋한 마음이 없다면, 다시 생각해볼래 이러신다면 여러분들 약간 좀 테스트 해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내가 과연 가진 게 없어도, 내가 과연 내 직업이 별 볼 일이 없어도 네가 지금처럼 나한테 그렇게 헌신적으로 내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올 것인지 궁금하시다면 조금 없는 티를 좀 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관계 흐름은 좋습니다. 관계 흐름은 좋은데 여자가 좀 참아줘야 될 부분이 있고, 여자가 가진 조건들이나 여자의 상황에 따라 좀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까지 리딩을 할게요. 1번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2번 셔플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람 우연히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사람 우연히 마주칠 수 있을까? 왜 이러지? 노라고 나왔네요. 그런 우연은 기대하기 힘들겠다. 자, 그러면은 혹시 이 사람이랑 연락이라도, 어머! 다시 잠깐만. 죄송해요. 다시. 아이고, 왜 이러니까. 자, 이 사람이랑 연락이라도 닿을 수 있을까요? 연락을 해봅시다. 어떡하지? 연락도 닿기 어렵겠다. 어떻게, 자, 내가 먼저 하면 어떨까? 연락 이 사람한테 오기 힘들다. 자, 내가 먼저 연락하면 어떨까? 내가 먼저 연락하면 이 관계가 아예 정리가 된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리되는 걸 수도 있고요. 어떡하지? 잠깐만. 그러면은 이번 분 상대방이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왜 내가 정리를 하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볼게요. 흐름. 이번 뽑으신 분의 상대방, 왜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내가 연락을 해도 그렇게 이 관계가 깔끔하게 정리되는지를 봤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감정이 없는 척을 하지만 뭔가 여러분들한테 심하게 철벽을 친다거나, 내지는 나한테 되게 몹쓸 심한 말, 나쁜 말을 했다거나 이랬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 그렇게 하는 게 약간 이 사람의 이중적인 태도,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속으로는 밤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제가 말하는 건 막 그런 야한 생각이 아니에요. 밤마다 이렇게 막 여러분들 생각에 잠 못 이루고, 뭔가 여러분 때문에 심란하고, 신경을 안 써야지 하면서도 계속 신경을 쓰이는, 내가 왜 이 부질없는 관계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여있지? 이런 생각을 이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마음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거를 절대 내색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제가 볼 땐 여자가 있어요.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책임져야 될 그 사람한테도 어쨌든 감정적인 배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랑 반대로 여러분들한테 행동을 해서 상처를 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신뢰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버렸다. 그러니까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나는 배신자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 이 사람한테 좀 달갑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관계를 발전시킬 수도 없고 발전시킬 생각도 없고, 어쩌면 여러분들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지나가는 사랑?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부질없는, 미래가 없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람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이 사람이 맺고 있는 기존의 관계가 결혼을 했느냐, 뭐 썸이냐, 원래 기존 썸이 뭐 가볍게는 썸이 있냐, 그런 차이는 좀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첫 번째 기존의 관계가 아니고 두 번째 관계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고, 이 사람도 죄송해요, 오늘 왜 이렇게 목이 메이지?
여러분도 이 관계에 대해서 좀 길지 않을 미래가 없는 관계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되게 짧은 봄, 엄청 짧게 지나가는 스쳐가는 봄, 나한테 행운이고 여러분들이랑 있어서 되게 즐겁고 기뻤긴 하지만 그게 되게 스쳐가는 찰나의 기쁨이라는 이 사람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지켜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표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이 사람이 만나는 그 기존의 관계에 그 사람이, 상대방이 임신을 했거나 아이가 있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거를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그걸 포기하고 오면 너무 쓰레기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 사람을 놓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여러분에 대한 감정은 완전히 접어지지 않아서 좀 심란하고, 자기가 혼자 감당해야 될, 중간에서 혼자 감당해야 될 무게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관계 흐름을 보는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애가 있다는데 뭐 어쩔 거야. 응? 잠깐만. 이럴 수가 있나? 반전. 나 이거 이렇게 나 리딩하기 싫어. 이거 어떡해. 자, 여러분과의 관계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봤을 때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랑 감정 확인을 한대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리고 기존의 관계 속에서 우울감을 이기지 못하고 뭔가 하나 결판을 낸다라고 해서 제가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 상대방한테 애가 있을 수 있다고 나왔는데 뭐 그 여자를 버린다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존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라고 이렇게 봤는데, 이 사람이 계속 여러분과 그 사람 사이에서 중심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을 지키려고, 여러분을 좀 무시하고 그 사람을 지키려고 되게 중심을 잡는데, 여러분과 함께했던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여러분하고 함께했던 시간들이 되게 어려운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좀 힘이 돼준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나 뭐나. 그래서 힘든 시기에 찾아온 그 감정에 대해서 무시를 못하고 기존의 관계를 추억으로 묻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나 싫은데 이런 거 어떡하지? 나 리딩 하다가 지금 너무 땀난다. 으악. 그래서 지금 자, 정리를 하자면, 현재는 여러분들이 계속,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계속 모른 척하고 덮어두려고 하고, 여러분들랑 관계를 이어가지 않으려고 좀 철벽을 치고, 여러분의 연락도 받지 않고, 오히려 이러지 마시라고 한 번은 끊어낼 거예요.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 이 사람의 기존의 관계에서 더 이상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그 기존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 것처럼 카드가 나왔어요. 근데 잘 생각하세요. 뭐 인생 자기 한 번 사는 인생 자기 맘대로라지만, 남한테 상처 주고 오는 사람을 평생 믿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번 뽑으신 분들 중에 너무 리딩이 극단적으로 나와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그냥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심플하게, 그리고 심각하지 않게 리딩을 하자면, 일단 뭐 초반에는 여러분들을 끊어내는데, 당분간 흐름은 여러분들을 끊어내는데, 기존의 관계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기존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로 나왔긴 하지만, 너무 찜찜해서, 만에 하나 지금 여러분들이 리딩을 보다가 걔 다른 사람 있는 것 같아 이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 인연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좋은 인연 같지가 않아요. 사람은 살면서 어느 시기로든 다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에 하나 지금 이번 리딩이 어느 정도 좀 자기한테 맞아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뭐 약 1일 1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연락을 안 받아준다, 연락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나한테 마음이 없는 건 아니다. 그냥 거기에서 위안을 얻고 그냥 감정 정리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
모르겠네요. 너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네럴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변수들이 실제에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막 좀 이래라 저래라 세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이번 뽑으신 분들은 조금 현명하게 좀 멀리 바라보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3번 셔플할게요. 3번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랑 우연히 마주칠 일이 있을까요? 오, don't stop. 포기하지 말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만약 그 사람이 자주 가는 카페, 자주 가는 동선을 일부러 가는 건 아니어도 그쪽으로 가려고 노력한다 이러시면 그 노력을 멈추지 말라는 뜻 같아요. 자, 그럼 과연 어떤 식으로 만나게 될지. 네, 3번 뽑으신 분들 리딩 할게요. 그 여러분들과 그분이 어디서 마주칠까라고 봤을 때 왠지 카페가 아닐까 싶고 카페나 아니면 음식점이 아닐까 싶고 맞나? 한 번만 더 보자. 근데 그 카페가 원래 가던 곳은 아니고 그냥 좀 나 원래 가기 싫은데 별로 안 내키는데 그냥 갔다 이런 곳? 여기 원래 잘 가지도 않는데 그냥 가게 됐다 이런 장소에서 만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만났을 때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은 상대방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편한 감정이 아닌 것 같아요. 마치 제가 아까 초반에 리딩 초반에 말했던 제 전남친이 저를 보는 듯한 느낌으로 카드가 좀 나왔어요. 뭐야, 쟤 왜 왔어? 약간 이런 느낌. 쟤 여기서 왜 맞춰? 이런 느낌이고, 반면 여러분들은 너무 반가운 거. 어머, 잘 지냈어? 막 이러고 막 인사를 하려는데 상대방은 막 약간 이런 식? 그래서 여러분들은 되게 반갑게 막 리트리버처럼 인사를 했다가 자기한테 이렇게 좀 떨떠름하게 이러니까 조금 기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한테 뭐 오해하고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성격이 좀 좋은가 봐요. 이 사람한테 그거를 막 기죽고 내색하지 않고, 야, 너 왜 그래? 뭐 너 나한테 뭐 삐진 거 있어? 말 좀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속으로는 조금 짜증나고 속상하지만 그거를 막 굳이 막 눈치 보고 막 이러지 않고 그냥 부딪히는 쪽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말 걸어보고 계속 대화를 하려고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맞춰주긴 해요. 뭐 막 그렇게 피하고 얘기하지 말아줄래? 막 이러진 않아요. 그냥 나랑 어찌저찌 말을 좀 섞긴 해요. 근데 그러고 이제 집에 와서 여러분들은 내가 말 거니까 초반에는 막 이랬다가 말 거니까 뭔가 좀 받아주는 거 보니까 내 페이스에 좀 휘말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상대방을 여러분들이 휘둘렀다는, 뭔가 내가 얘를 아직도 얘한테 영향력이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신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지, 너 아직도 내가 그렇게 편한 상대는 아니구나, 내가 너한테 아직 영향력이 있구나 하면서 약간 우쭐하는데 이 상대방은 막 나 왜 걔 생각해? 나 걔 싫은데 왜 생각해? 막 이러면서 뭔가 그런 뭔가 좀 생각 안 하려고 하면서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는 얘랑 엮이려나? 뭐가 또 남아 있으려나? 인연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나? 약간 이런 기대 심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이 사람이 막 열심히 잘 해보자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나랑 다시 뭐 이번 기회로 친해져보자 이런 생각은 절대 안 하고 얘 나랑 엮이는 거 아니야? 뭐 얘랑 나 뭐 남아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두 분의 관계는 어쩌면 그렇게 마주친 거를 빌미로 어차피 이 사람이 움직이진 않아요. 이 사람이 움직이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한번 휘두르는 재미를 봐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먼저 연락을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나와 차 마시자, 뭐 제외를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친구처럼 내지는 제 사심이 없는 것처럼 정말 순수한 호기심에 얘를 보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연락을 하면 두 분이 얘가 안 끌려갈 것 같으면서도 끌려가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뭔가 이미 한번 끝난 사이인데 내지는 멀어진 사이인데 다시 조금 친해질 수 있겠다. 근데 그게 남녀로서의 감정이라기보다는 정말 순수한 예전 친구의 감정으로 두 분이 좀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관계가 어느 지점에 가면은 이게 뭐야, 썸이야? 친구야? 뭐야? 그냥 약간 이렇게 좀 헷갈리는
좀 불안불안한 때가 시기가 오거든요. 그럴 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좀 현실적인 문제를 재요. 여러분들이랑 다시 만나도 상처받지 않을지,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나도 나한테 뭐 이로울지, 얘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앤지, 이런 것들을 좀 잰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선택권이 오히려 좀 두 분이서 친구가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다시 관계 회복 있죠. 그냥 인간적인 관계 회복이 됐을 때 그때부터의 선택권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넘어간다, 이렇게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일단 흐름은 여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랑 다시 만나봐도 괜찮을지,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 사람을 현실이 아닌 추억에 둬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여러분들은 아마 이 사람이 뭐 지금 생각나서 타로를 보긴 하겠지만, 아마 이 사람이랑 예전에 끝냈을 때 와, 얘는 정말 안 되겠다 이러면서 조금 냉정하게 이 사람을 좀 끊어낸 것 같거든요. 마음에서 정리를 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시 만나잖아요. 그리고 선택권이 그 사람한테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났을 때 이 사람이 한 번 더 나를 또 실망시킨대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은 그래도 그동안 정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건지, 그러니까 남자로서 막 이 사람을 그렇게 갖고 싶진 않나 봐요. 왜 이럴 때 그런 카드가 나오거든요. 남자로서 진짜 갖고 싶고 내 욕망의 대상이고, 뭐 다른 여자가 채간다고 생각하면 막 죽을 것 같고 이러면은 이렇게 쿨하게 못 놔주는데, 여러분들은 얘가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얘가 나쁜 애가 아니라는 걸 알지만 내 짝은 아니구나, 나랑은 맞지 않구나, 좀 얘랑은 진짜 남자 여자로는 안 되겠구나를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도 이 사람을 막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냥 감정의 마무리가 좀 깔끔하게 되는 느낌이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잘 살고 다시 만나서 반가웠다, 이런 느낌으로 되게 성숙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그 감정에 대한 뭐 미련 내지는 아쉬움, 슬픔 이런 건 없어 보여요. 여러분들 되게 마음 편하게 이 사람을 좀 정리하는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럴 땐 선택을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일단 두 분이서 친구 정도는 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다시 만났을 때, 다시 연락을 주고받았을 때 친구 정도는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내가 그렇게 크게 욕심내지 않는다면 그냥 가끔 얼굴 보고 만나고 밥 먹고 이런 사이, 그리고 갑자기 이 사람이 나한테 연락이 안 돼도, 친구 사이에는 연락이 안 돼도 그냥 그럴 수 있겠거니 바쁘겠거니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 정도의 감정을 유지하면 굉장히 오래 볼 수 있는 그런 사이예요. 되게 좋은 친구로 남을 수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선택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이 사람 갖고 싶다, 이 사람이 나는 어떻게든 다시 너무 내가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 간절하다 이러시면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한 번 더 나를 또 실망시키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3번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4번 셔플 하겠습니다. 카드 또 있어. 내가 생각하는 사람 다시 만날 수, 우연히 마주칠 수 있을까? 그래? 그럴 수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더 좋을 수 있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그런 상황에서 만날 수 있다. 뭐 4번 리딩 시작할게요. 이 사람은 아마 과거에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줬거나 실망을 한번 시킨 일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 죄책감도 없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어요. 여기서 너무 너무 인상이 너무 안 좋아 버렸어.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면은, 그때 이 사람이 상처를 그 당시에는 줬을지 몰라도 지금은 여러분들 되게 충분히 잘 지내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남부럽지 않게 충분히 지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 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상태에서 좀 마주치는 것 같고, 근데 이 사람을 만나잖아요. 이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조금 되게 이 사람을 만날 때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예뻐졌다고 해야 되나? 되게 부티나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너무 화려해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미 과거에 여러분들 등 돌린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염치로 이 사람이 연락을 해요. 여러분들 보고 이쁘니까 뭐지? 막 뭔가 내가 연락하면 얘는 받아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뭐 지금 뭐 그 사람 생각하면서 보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절절하게 그리운 것 같진 않은 게,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연락이 오는 거에 대해서 막 설렌다거나 내지는 막 뭔가 애틋한 마음 막 이런 게 드는 게 아니라 연락이 오니까 그냥 친절하게 받아줘요. 그리고 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런 거죠. 얘가 뭐 나하고 지금 재회를 하자고 연락이 온 것도 아닌데 오바해서 굳이 끊어내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껄끄럽지 않은 정도에서만 하려고 받아주거든요, 여러분들은. 근데 결국 받아줘도 그게 겉으로만 받아주는 거지, 여러분들은 뭔가 이미 마음에서 기준점이 섰어요. 너랑 나랑은 안 돼. 너랑 나랑은 갈 길이 달라. 라는 기준점이 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연락을 하고 뭔가 나한테 좀 들이대도 그거를 좀 옥석을 좀 가리는 그런 안목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는 솔직히 말해서 발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예전이랑 다르게 기준이 조금 완전하게 좀 세워졌고 좀 철벽 아닌 철벽, 그리고 그동안 이 사람 때문에 힘든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얘는 안 된다. 네가 감히 나를 휘두를 수 있는 정도가 안 된다. 넌 나한테 이제 그렇게 나를 휘두를 수 없어. 약간 이런 생각이 좀 강해져서 여러분들이 좀 철벽을 치는 것 같고, 어디서 만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왠지 병원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돼, 병원 아니면은 회의실 잠깐, 뭔가 막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 있죠. 좀 싸우는 곳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럴 일이 있게 하겠지만 법원 내지는 안 좋은 일로 막 이야기거리가 오가고 막 스트레스가 많이 좀 오가는 곳, 그러니까 되게 좀 해피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시끌벅적하고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그게 되게 좋은 공기는 아닌 그런 곳. 그래서 저는 병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장소에서 우연히 마주칠 수 있겠다. 자, 관계 흐름. 여러분들 철벽을 치겠지만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안 받아주네. 여러분들은 이미 다 끝났어. 이래서 이 사람이 자꾸 뭐 연락을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쉬고 싶다. 얘 진짜 앵간히 끈질기네. 약간 이러면서 계속 안 받아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대화 자체는 돼요. 그럼 그 얘기는 여러분들은 철벽을 치지만 이 사람은 계속 연락을 시도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거지 감정이 쌓이는 흐름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철벽을 치고자 하면 얼마든지 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고, 관계 발전 역시도 여러분들이 막고자 하면 이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들을 막 휘두르진 못해요. 그래서 아마 좀 짜증나는 전남친? 좀 재수없는 전남친을 생각하고 뽑으셨다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페이스에 휘말리진 않을 것 같아서 뭔가 한껏 예뻐진, 한껏 멋있어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여러분들은 이 사람한테 되게 아쉬운 존재로 남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4번, 3번이었나요? 4번. 네.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셔플 하겠습니다. 우연히 만날 수 있을까요? 예스. 예스. 할게요. 5번 분들은 뭔가 나쁘게 헤어진 사이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다시 만났을 때 상대방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되게 순수하게 좋아하는 마음이 크거든요. 뭔가 반가운 마음이 좀 커요. 그리고 특히나 상대방은 여러분들한테 인간적인 호감이 되게 강하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되게 순수하게 반갑다고 해야 되나? 막 너무 만나면 반가워요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 사람이 만나가지고 옛날 생각도 좀 들고 막 진짜 만나서 반갑다고 막 인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다시 뭔가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좀 그걸 실행으로 옮기려고 하거든요. 이를테면 연락을 좀 다시 해서 계속 보자고 한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떡하지? 운명의 장난인가? 여러분들한테는 그 당시에 여러분들한테 뭐 남자친구라고 할 것까진 아니지만 뭔가 관심이 가는 다른 대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지? 이 죄 많은 여자, 의도하지 않게 삼각관계가 돼버리는 건가? 삼각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하면서도 이 사람을 지금 다시 만나는 게 언제 나한테 이런 기회가 오겠냐,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반응도 나쁘지 않고 이 사람 나한테 적극적으로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눈을 감고 삼각관계 될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는 상태에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이 사람이랑 관계 발전을 시켜버려요. 근데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먼저 용기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행동부터는 지가 먼저 들이대놓고 그 다음부터는 걱정이 많아져서 뭔가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계속 그게 갈증이 나는 거죠. 왜 네가 먼저 연락해놓고 언젠가부터 이렇게 소극적이야? 왜 언젠가부터 나를 더 이렇게 막 나하고 뭘 친하게 지내려고 한다거나 관계 발전을 하려 들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남자가 이 상대방이 극소심해지니까 여러분들은 좀 애가 타는?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변덕 부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가 먼저 다가와 놓고 또 저번처럼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마음을 바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 상대방은 여러분 근처에 다른 이성의 느낌, 낌새를 감지를 해서 조금 몸을 사리는 것 같아요. 자, 어디서 만날까요? 저는 방송국 아니면 요새 개인 방송도 많으니까 뭐 그런 걸 촬영하다 만난다든지, 아니면은 일단 야외가 될 것 같아요. 좀 바람 부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내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공기 순환이 좀 빠른 곳, 그러니까 분위기가 빨리빨리 회전되는 곳, 막 이런 무거운 독서실, 회의실 이런 데는 아니에요. 이런 데는 아니고 뭔가 분위기가 쉴 새 없이 흘러가는 곳, 이를테면 시장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마트에서 볼 수도 있겠다. 마트도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만나면 되게 즐거울 것 같긴 해요. 어렸을 때로 돌아가는 듯한 순수한 감정이 느껴지면서 뭐 나쁜 흐름 같진 않은데, 잠깐만요. 여기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다시 이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 눈에 여러분들이 되게 가볍게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만나서 반가운데 그 감정이 이 사람한테 전달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봤을 때 저 여자가 그냥 나를 좀 진지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 서로 오해가 생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전에도 오해 때문에 헤어졌대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의사소통을 좀 잘 해야 된다고 카드가 나와 있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오해나 불편한 감정은 좀 불가피할 걸로 보여져요. 근데 다행히 마지막에 컵 9 카드가 나와서 뭐 사귄다 이렇게까지는 말 못하겠지만 오해가 이번에는 좀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편하게 같이 얘기하면서 감정을 좀 쌓아나갈 수 있는 기회 정도는 좀 만들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 만약에 다시 만난다면 여러분들 그 제3자나 아니면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일이 바쁘다거나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여러분들한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그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게끔 조금 확실하게 오픈을 하고 시작을 하면, 제가 아까 말한 오해 때문에 다시 한번 틀어지는 일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관계 발전이 되면은 상대방이 불안하지 않도록 좀 의사소통을 좀 잘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5번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